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글로벌 복음 통일 전문 선교 컨퍼런스 코나 2021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과 약속한 하와이 현지 시간 오후 1시 지금 이제 막 3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영상 너무나 훌륭하게 제작이 됐죠. 네, 볼수록 또 감동이 자아내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곳 현지는 시간을 더할수록 정말 무르익어가는 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데요. 이번 오후 1시, 또 3시, 그리고 저녁, 네, 아주 계속해서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되는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시에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요, 강동환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또 부산 하나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강동환 교수님은요, 대학 교수라는 말보다는 통일 덕후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또 평양을 벌써 몇 차례 다녀오셨고요.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북중 국경에라도 가서 북녘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계신데요.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북한 주민의 실상만을 전하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이 통일입니다를 외치면서 통일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 보다라는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 통생통사라는 유튜브 강동환 TV를 운영 중입니다.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를 위한 돌봄학교와 통일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비전이고, 또 정말 호흡이 멈출 때까지 통일 북한 관련 99권의 책을 집필한다는 목표까지 세우고 계신데요. 마지막 100번째 책으로는 자서전을 쓰고 통일 조국을 위해서 작은 노둣돌을 하나 놓는 사람이라는 저자 사인을 남기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네, 통일의 오직 한 길만을 걸으리라고 늘 다짐하고 계신 강동환 교수님. 네, 지금 현장에는 계시지 않지만 줌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온라인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강동환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의 강동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고요.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운 은혜와 또 기도와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상황들이 그렇지 않아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지만 현장까지 가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세계 많은 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마음 쓰고 계시는 우리 통일의 동역자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와 또 한국 경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컨퍼런스를 또 열어주신 우리 이면수 대회장님과 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박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어떤 자리 또 어떤 모습 어떤 곳에 계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바로 북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마음 쓰고 계시는 우리 모든 통일의 동역자분들과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첫날에 강의를 아마 개회 강의로 했었는데요. 그때는 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또 제가 했기 때문에 직접 소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의는 조금 한 시간 정도, 40분 정도 시간이었으니까 좀 짧았는데요. 북중 국경에서 본 북녘과 사람들이란 제 주제로 첫째 날 제가 잠깐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남북한 알아가기 문화로 여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을 살펴보고 새로운 통일 선교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한류 현상과 중국 및 러시아 체류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촉 실태, 그리고 최근 제가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강의의 주제는 바로 문화로 여는 통일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서도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남한의 컨텐츠를 북한 주민들이 보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교의 방안을 짜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다는, 또 지금도 인기 있는 연예인이죠. 이효리라는 가수입니다. 한때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런 가수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분요. 많은 분들이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조명애라는 북한의 가수입니다. 이 조명애와 이효리가 둘이 광고를 찍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진행을 할 때 중국에서 광고를 찍었는데, 바로 국내 모 전자의 핸드폰 광고를 남북한의 사람들이 최초로 광고를 찍었죠. 근데 분단이 이제 70여 년이 거의 이제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많은 이질적인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바로 문화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조명애 역시 이효리와 만나서 광고를 찍는데, 조명애가 이효리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아마 그때 당시에 굉장히 회자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선 여성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의 입고 있는 옷이나 이 헤어스타일이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고, 또 한쪽은 머리가 노란색 염색을 하고, 또 약간 신체가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서 한눈에 봐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국내에 와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고향이 북쪽인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물론 취업의 문제, 또 중국에 두고 온 가족의 문제, 북한에 있는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또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화적인 격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일이고, 또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남한의 주민들이 당장은 교류할 수 없겠지만, 남북한 주민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 그냥 내 옆에 북한 출신인 거죠. 북한 출신의 사람이 옆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서로가 아무런 갈등 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 거죠. 물론 경제적인 분야나 이런 거는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바로 그런 문화적인 갈등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문화로 여는 통일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도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보고 있다라는 건데, 한국에서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죠.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아주 유명하게 시청을 했습니다. 많은 시청률도 엄청나게 높았고요. 물론 여기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북한군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화가 되어 있어서 또 갈등의 한 축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북한의 그 현실을 제대로 다루고, 또 북한 내에서 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다라는 그 현실,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드라마의 소재를 삼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드라마였다고 할 수가 있죠. 저도 아주 재밌게 봤고, 지금도 가끔 다시 이제 돌려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북한의 한류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남한의 컨텐츠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를 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드라마나 영화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의 불시착 아주 의미 있었고, 지금도 북한에서 이 사랑의 불시착이 굉장히 또 인기리에 유통되고 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들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남북한의 어떤 거리 좁히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북한에서 남한의
이 영화나 드라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유입 배경과 시청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가 북한의 지도입니다. 여기 빨간색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 점들이 바로 북한의 지역을 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지역이냐면 북한에서 한 번이라도 남한의 영상물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봤는가라는 그 지역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북한 지역 전역에 걸쳐서 빨간 점을 저희가 이 체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평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남북한이 접경을 맞대고 있는 해주, 고성 이런 지역,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도 남한의 영화를 봤다, 영상물을 봤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또 한반도의 가장 북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온성, 경원 지역, 북한에서 이제 샛별이라고 부르는데 이 샛별이나 온성 지역까지도 가장 북쪽에서도 남한의 영상물을 봤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 지역이 훨씬 더 보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북중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유통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바로 북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더 많은 탈북민들과 또 중국에서 북한의 주민들, 그러니까 사사 여행자를 통해서 또는 외화벌이를 위해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한 자료를 근거로 한 건데요. 더 많은 수를 만났다면 아마 북한 지역에 더 빨간 점을 많이 찍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북한 지역 전체에, 그러니까 평양에 일부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북한 지역 전체에 걸쳐서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 주제와는 상관없는데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지금 지도는 북한 지역만 표시를 해뒀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통일 교육이나 또 북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주 정말 우려할 만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아이들에게 한국의 지도를 그려보라고 이렇게 과제를 내줬더니 이 지도를 지금은 북한 지도만 있는데 남한 지도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벌써 한국이라고 하면 북한을 제외한 남한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북한만 그린 지도를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반도 또 대한민국 통일 한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남북한 전체를 포함하는 거고 또 우리는 법적으로도 지금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같은 이 헌법 안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늘 잃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을 다니면서 특히 한국의 등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면서 북한 지도는 없이 남한만 그려놓은 지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한국의 지도를 그려라 또는 한국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남북한을 같이 표현하는 거. 물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여기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하와이 현지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통일이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북한 지역 어딘가에 내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함께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할 텐데 그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는 제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거든요. 북중 국경을 다니다 보니까 저쪽 중강진 지역 쪽에 꼭 거기에서 한번 가보고 싶고 또 북한 지역 전역을 자유롭게 다녀보는 게 제 죽기 전의 소원인데 그분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꼭 가보고 싶다. 그리고 그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는 그 현장에 직접 있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서 통일이 되면
내가 당장 어디에 갈 것인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로 북한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고 북한의 상황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팔로우하고 또 알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북한 지역 전체에 걸쳐 다시 돌아왔어요. 북한 지역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빨간 지역을 표시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탈북민의 증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같이 장사하는 동네 언니네 집이 함흥이었는데 거기에서 남한 드라마를 봤다. 그 집에서는 시간당 돈을 주고 빌려보고 있었고 겨울 연가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3일 연속을 잠도 자지 않고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또 다음 편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서 한국 드라마는 다음 편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한다. 이렇게 증언을 한 내용이었는데요. 겨울 연가.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겨울 연가, 천국의 계단, 가을 동화, 올인, 뭐 대장금 이런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뭐 나는 영화나 드라마 전혀 보지 않고 미디어와는 아예 이제 담을 쌓고 지낸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컨텐츠에 시청하는 데 활용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문화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을 연결하는 하나의 소통이 된다는 점에서 이 컨텐츠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천국의 계단이야 은 전 세계에서 이 한류를 주도했던 드라마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케이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한국의 제품들도 한류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천국의 계단, 또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올인 뭐 이런 드라마들이 전 세계 한류를 바로 추동했던 그런 드라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뭐냐고 꼽는다면 천국의 계단을 꼽습니다. 여러분들 고향이 북쪽이신 분들과 만날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요.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를 봤습니까? 나 봤어요. 뭘 봤냐고 물어보면 거의 100% 봤다고 증언하는 드라마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계단을 찍은 세트장이 서울의 그 잠실에 있는 뭐 놀이공원 땡땡월드라는 곳인데 북한 주민들이 그 천국의 계단을 보면서 천국이 있다면 바로 저곳이 천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또 의미 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의 계단인데 바로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북한 주민들도 보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 증언에서 참 재밌는 게 있죠. 의미 있는 게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서 기대하며 기다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뭘까요? 뭐 막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너무 뭐 재밌고 또 약간 폭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 드라마의 결정적인 특징은 가장 재밌을 때 끝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게 하잖아요. 한 편의 영화처럼 그냥 1시간 30분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수목 드라마 또 월화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네, 이 드라마 그 편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역시도 한국 드라마는 다음 편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분은 한국 드라마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이 드라마를 북한 주민들이 이제 보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볼까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우리처럼 뭐 자유롭게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고 뭐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갖가지 종류의 기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지금 함께 나누면서도 북한에 있는 누군가가 이 유튜브나 아니면 외부의 접속망을 통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냥 우리 북한 선교나 통일 선교를 하거나 또는 뭐 북한 연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북한 당국이 뭐 이렇게 정보 차원에서 뭐 어떤 걸 스크린하고 그런 뭐 검열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숨어서라도 몰래 이 외부망을 접속을 해서 이 유튜브나 영상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면 얼마나 이 북한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혹여라도 정말 이 방송을 북한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대북 방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라디오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많은 이 정보들을 들여보내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지금 접촉하고 있고 지금 정말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정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북녘에 지금 한 사람이 바로 북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으면서 이 방송과 또 하와이 현지에서의 이 선교 컨퍼런스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물론 이제 제가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의 이 콘텐츠 상황은 여의치가 않죠. 우리처럼 뭐 채널만 틀면 갖가지 이 채널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인터넷망이 자유롭지도 않기 때문에 또 원하는 시간에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늘 뭐 감시와 통제가 있기 때문에 숨어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전 방식으로 텔레비전에 모니터가 크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큰 기계나,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 그 16mm 비디오 테이프라고 얘기를 하죠. VHS 방식의 뭐 그런 게 있어야 한다면 굉장히 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그것은 지역이 한정되겠죠. 집안에서 전기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큰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 VHS라는 기기가 있어야만 이 남한의 영상물을 본다 그러면 지금처럼 많이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북한에서 우리가 이 남한의 영상물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는, 새로운 컨텐츠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직접 제가 중국에서 입수를 한 장비들입니다. 이 장비들이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이 기계들인데, 제일 화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노트텔이라는 장비입니다. 지금 이 노트텔은 DVD를 넣을 수가 있고 또 USB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연결하면 텔레비전 수신도 가능합니다. 충전을 하면 2시간 정도 영화를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직접 입수를 해서 국내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제품은 제가 중국산이긴 하지만 물론 여기에는 지금 그 조선예술영화라는 화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제가 직접 구한 그 DVD를 지금 이 기계 안에 넣어놓은 상태로 플레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 영상물을 보다가 단속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CD는 북한 DVD를 넣어놓고 USB에는 남한 영상물을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남한 영상물을 USB로 보다가 단속에 넣으면 USB만 숨기면 되는 거고, 이 기계에 지금 안에 들어있는 DVD는 북한에서 만든 북한 영화 DVD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여실영화라는 DVD를 제가 직접 입수해서, 그 뒤에 보면 지금 몇 개 영화가 있죠. 뭐 가족 농구 선수단이나 홍길동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북한에서 만든 영화 제작물인데, 뭐 옆에는 이제 은하수 관현악단 설 명절 음악회라는 DVD도 있고요. 이런 DVD들을 북한에서 이제 CD R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R판들을 제가 직접 입수를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여기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이 노트텔 안에. 지금 여러분들 뭐 미국에 계시면 그 큰 대형마트에 가셔도 이런 노트텔을 팔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뭐 너무나도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국내나 뭐 미국에서 큰 대형마트에 가서 이 노트텔 정도 사려면 이 DVD 플레이어이라고 부르는데, 뭐 우리 돈으로 뭐 한 10만 원 이상도 줘야 되는 그런 가격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대부분 다 중국산이고, 이게 방식이 우리가 쓰고 있는 건 DVD 방식인데 이 중국산은 EVD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기계에도 EVD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중국에서 가서 사면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전 거는 2만 원 정도. 뭐 조금 더 비싼 거는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하지만 그건 성능이 아주 좋은 거고요. 그냥 영화 한 편 정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제품은 2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중국 돈 100위엔이니까 뭐 한국 돈으로는 사실 2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 정도 돈으로 이런 기계를 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기계들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고, 한때는 이 기계가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신의주로 유입되는 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워낙 이걸 통해서 남한의 영상물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기계 자체도 또 북한이 단속을 하고 있어서 뭐 밀수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DVD뿐만 아니고 옆에 보면은 노트텔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라든지 또
북한에서는 이제 MP5, MP5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우리도 MP3 사용했지 않습니까? 음악을 들을 때 주로 이제 MP3를 사용했는데 영상을 보는 용도 우리는 그걸 뭐 예전엔 PMP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 MP5, MP5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서 또 영상물을 볼 수가 있고 또 손전화 북한에서 핸드폰을 이제 손전화라고 부르는데 이 손전화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제가 직접 입수한 북한의 손전화인데 핸드폰을 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통화를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핸드폰의 용도는 뭐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나 핸드폰 갖고 다닌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 핸드폰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서 영상물을 보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공 핸드폰인 거죠. 통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기능이 없는 그런 빈 핸드폰이 지금 또 북한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서 바로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남한의 영상물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이 북한의 한류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평양에 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만 아주 잘 사는 계층만 이걸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제가 만난 많은 탈북민들이 다 평양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또 그들이 지방에서 뭐 아주 호화롭게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도 아니고 그냥 뭐 평주민처럼 또는 뭐 나는 정말 하바닥이다. 그분들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나는 하바닥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또 뭐 남한 영화 한두 편 정도는 봤다라고 증언하는 걸 보면 평양 지역에 국한된 일부의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북한의 전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제품들은 뭐 전기가 없어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자체 충전이 가능한 거고 또 이 건전지나 이런 것들을 꽂으면 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어쨌든 북한에서도 이제 전기가 없다고 하지만 최근에 변화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북중 국경에서 찍은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가 첫째 날 강의 때 아마 이 북한의 모습들을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제가 신의주를 찍은 거거든요. 이 망원 렌즈, 큰 망원 렌즈를 가지고 단동에서 압록강 건너서 찍은 신의주의 모습인데 뭐 이걸 보시면 어떤 분들은 야 정말 북한에도 저렇게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있고 뭐 굉장히 그 형형색색 화려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데 뭐 그 말씀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화면에서 자세히 보시면요. 아파트 위에 뭐가 있냐면은 다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옥상뿐만 아니라 각 집집마다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놓여져 있어서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야 뭐 전 지역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하는구나 또는 뭐 대체 에너지로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를 하는구나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전력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저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놓고 그걸 통해서 나만의 영상물을 또 보고 뭐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아파트 지역이니까 특히나 여기는 중국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그 대도시만의 문제이지 않는가? 대도시니까 신의주는 큰 대도시지 않습니까? 평안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니까요. 그래서 대도시니까 저렇게 아파트에 뭐 태양광 패널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그 북중 국경을 촬영하면서 이제 시골 마을을 촬영을 한 건데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저렇게 뭐 전봇대를 놓고 또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게 바로 그 북한에서 도둑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집들은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집이고 거기에 이제 전봇대가 놓여 있고 앞쪽에 삼각형의 작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아니고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초소가 경비 초소가 놓여져 있고 그 뒤편으로 북한 집들이 있는데 그나마 대도시나 뭐 이 지방에 있는 이 규모에서도 저렇게 자체적으로 또 전봇대나 옆에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반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저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을 이제 수신하게 되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그 대도시 중에 약간 변두리를 제가 촬영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 다른 지역을 보면요.
아까 보셨던 태양광 패널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작은 집을 촬영을 한 겁니다. 이 집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말 다 쓰러져 가는 집이죠. '저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것은 뭐 정말 시골 마을을 찍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강도의 도청 소재지가 해산이라는 곳인데 이 해산시의 일부 지역을 제가 지금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가 있는 아주 큰 도시의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 판자촌처럼 6.25 전쟁 때 한국에서 벌었었던 그 피난민들이 만든 판자촌과 같은 그런 집인데 이 집을 자세히 제가 이제 확대를 해 보면 사진을 찍어서 자, 이 마당을 한번 보시면요. 요 부분인데 여기를 제가 한번 네,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네, 요 부분이죠. 네, 여기 여성이 지금 나와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요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 보니까 요렇게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십니까? 자, 다시요. 요 부분을 확대하면 요렇게 보입니다. 바로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태양광 패널이죠. 아까 보셨던 도시에서는 굉장히 대규모로 세워져 있었지만 여기는 단지 그냥 태양광 패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세워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집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똑같은 집입니다. 이 집과 지금 여기는 여성이 빨래를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고 여기는 지금 남성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른 집일 것 같지만 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보셨던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태양광 패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검은색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빈 공간이죠. 그 세워놓은 대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랬을까? 제가 이제 굉장히 궁금했죠. 제가 북중국경을 코로나 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다녀왔고 이 변화되는 북한의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북한을 연구한 학자가 북한을 가면 제일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저도 거의 뭐 10여 년 전에 평양을 다녀온 이후로는 지금 못 가고 있어서 그러면 북중 국경이라도 가서 저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또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 간격으로 같은 지역을 찍다 보니까 발견을 하게 된 건데 이날은 태양광 패널이 지금 있었죠. 이 사진의 이 색감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바깥에다가 올려놨지만 이 사진은 제가 새벽에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아직까지 태양광 패널을 올려놓지 않은 거야. 그러면 24시간 뭐 한국에서는 당연히 태양광 패널을 24시간 해놓지 밤이 되면 뭐 수거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왜 수거하냐면 도둑 맞을까 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누군가 훔쳐갈까 봐 여기 보면은 그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장치가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훔쳐갈까 봐 이렇게 낮에만 해놓고 밤에는 집 안에 들여놓는데 제가 찍은 이 사진은 지금 새벽에 찍었으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놓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늘 이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촬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녔던 게 중국 공안에 눈은 가려주시고 제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을 꼭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사진을 찍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의 고민과 갈등인 거죠. 그러니까 사진은 반드시 이 사실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될 수도 있고 그 사진을 찍는 이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현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현실 그러니까 북한의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보는 그대로를 이렇게 세상에 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녔는데 물론 그럼에도 저의 의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 사진 중에 한 장만 찍었다면요. 만약에 이 사진만 찍었다면 북한에서 뭐 모든 가정에 다 패널이 보급되고 있고 또 이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자유롭게 북한 주민들이 전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틀린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낮에는 올려놨지만 밤에는 이걸 도난당할까 봐
네, 또 사람들이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북한의 전 세대가 다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굉장히 귀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북한의 모습을 이렇게 압록강이나 두만강 건너서, 물론 망원 렌즈로 찍긴 하지만 그렇게 찍어온 사진들의 이 해석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떠한 것도 북한을 한마디로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의 사진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걸 또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진리라는 부분에서는 또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중국에서 촬영한 겁니다. 단둥에서 찍은 건데, 단둥은 신의주와 접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는 용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단둥에 있는 조선족 분들, 뭐 제중 동포 분들을 그 대상으로 물건을 팔아서 이렇게 한 걸로 쓰여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이게 그 세관 근처,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그 세관 근처에 있는 상점에서 북한에서 온 외화벌이 일꾼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파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10시간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태양능 발전기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태양열 패널도 아주 좋은 걸 쓰고 있지만, 이렇게 그 뭐 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태양能발전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장이나 또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굉장히 전기를 구하는 방식도 다르다라는 거고요. 또 집집마다 북한에서는 변압기, 변류기가 다 있다고 그럽니다. 이 전기가 들어오는 게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변류기라는 것도 있고, 또 전압이 낮다 보니까 그것을 전력을 출력을 높여주는 변압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 배터리라는 것도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점들은 다 중국 단둥에서 제가 촬영을 한 거고요. 현장에 가서 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뭐 이런 제품들이 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가정용 발동 발전기라는 것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기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를 얻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건 역시 제가 그 중국 단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평양통신이라는 상점이 있습니다. 중국과 그 북한을 연결하는 세관 바로 앞에 있는 상점인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각종 선조나 뭐 조선 선조나 한국 선조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 또 배터리 그 껍데기, 뭐 충전기 이런 걸 판매하고 있는데, 이 껍데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핸드폰 보호를 하는 그런 이제 보호 그 케이스가 아니고요. 이 껍데기라는 거는 핸드폰 자체에 있는 상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 뭐 언제 적에는 이 남한의 상표를 붙은 외국산 상표가 붙은 핸드폰을 이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은 중국산 또 한국산이지만 그 앞면에 껍데기, 북한산 핸드폰 껍데기를 씌워서 이거를 이제 그 포장 가리를 하는 뭐 그런 형태를 우리가 껍데기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또 핸드폰을 가지고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평양 손전화를 판매하고 있었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 7년 정도 전에 이 상점을 촬영을 한 건데, 그 이후로 가보니까 거의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손전화가 처음에 나왔던 그 폴드폰 정도 나올 때 이렇게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판매를 했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또 핸드폰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갔을 때는 이 집에서는, 이 상점에서는 더 이상 평양 전화를 제가 구할 수가 없었죠. 최근 제품들은. 네네. 뭐 역시 이것도 중국에서 촬영한 그 상점의 간판인데, 낡은 손전화, 뭐 손전화판, 손전화 CPU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그 유성이라는 거, 요 제품이죠. 그 다음에 평양, 이게 바로 그 평양에서 나온 핸드폰 제품의 이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핸드폰에 보면 이게 그대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혹시 이 가운데 뭐 아시는 노래 있습니까? 네, 한국 노래 목록인데 뭐 한두 곡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 찬양 외에 세상 노래는 전혀 부르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 목록에서 보면
뭐 한두 곡 정도는 또 들어본 노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목록이 북한에서 한 번이라도 불러봤던 남한 노래를 써보라 그랬더니 이런 목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 노래 들어봤어요? 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목록을 그대로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까지 또 여기 이제 조사하는 시점에서 이제 적은 거니까 없지만 뭐 정말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이 유행하고 있는 노래들 뭐 지금의 그 BTS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예전에 이제 싸이가 한참 유행했을 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노래들은 북한에서도 그대로 인기 있다. 왜냐하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영상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한류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한류가 유행을 하면 그게 그대로 북한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트롯부터 시작해서 발라드까지 거의 대부분의 노래들을 다 북한에서 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지금 그 노래 중에 혼자가 아닌나라는 노래가 있죠. 네, 혼자가 아닌나 서영은이라는 가수가 이제 부른 노래인데 이 가사에 보면 뭐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알고 있는 탈북민이 굉장히 젊은 친구였는데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노래 들으면서 자기가 늘 견뎌냈고 또 그 남한에 가는 그런 꿈도 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부르고 있는 뭐 이런 노래 한두 곡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한 그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또 보내야 될까 늘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아마 우리 그 바위섬이라는 노래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바위섬이라는 노래도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네,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런 노래죠. 뭐 지금 들어보면 뭐 그 노래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노래가 북한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한국 노래인 줄 모르고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노래인 줄 알고 불렀다 이렇게 또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노래들 한두 곡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건 DVD입니다. 뭐 저도 야 이런 DVD나 이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을까 할 정도였는데 이거는 가을 동화 야왕 또 당신 참 예쁘다 뭐 이런 드라마 이 DVD인데 이 드라마 CD 중국에서 제가 직접 이제 사온 건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DVD를 가지고 또 잘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USB나 또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큰 DVD를 갖고 뭐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초창기에 그 아까 보셨던 노트테를 가지고 볼 때는 바로 이렇게 DVD로 봤는데 이 가을 동화 시리즈가 뭐 30 몇 편이지 않습니까? 미니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30 몇 편 시리즈가 이 DVD 지금 두 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DVD가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중국 돈으로 한 12엔 정도, 뭐 비싸면 22엔 정도니까 제가 심지어는 5위엔짜리도 있었습니다. 5위엔이면 한국 돈으로 뭐 한 1,000원이 안 되는 돈인데 그래서 DVD를 사와서 한국에서 제가 강의할 때 직접 대면 강의를 할 때는 선물로 이거를 퀴즈를 내서 맞추는 분께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뭐 값이 싸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건 다 중국에서 복제된 한국 드라마 CD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동화, 뭐 야왕, 뭐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고 손쉽게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또 중국에 가보면 특히 이제 신의주가 맞대고 있는 단둥이나 이 해산과 맞대고 있는 장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북중 국경에 있는 도시들 어디를 가도 이런 DVD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 거기에 나와서 뭐 외화벌이 일꾼이나 또는 그 사사 여행자로 가죠. 중국의 친지 방문을 나온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나와서 주로 구해가는 것이 바로 이런 DVD들이고 또 본인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있을 때만이라도 이것을 또 시청하면서 외부의 정보를 접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의미 있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그 북한 노래는 사실 사상을 빼면 노래가 안 됩니다. 북한의 노래는 다 사상만 있고 남한 노래는 사랑만 있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한국의 대중가요 중에 사랑 빼고 노래되는 건 없죠, 주제가. 북한 노래 중에서는 사상을 빼고 노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모란봉 악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2012년 7월에 직접 이름까지 지어서 만들었다는 그 악단이고 북한에서는 그 음악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음악 정치라는 표현은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고 북한에서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악 정치.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전에 김정일 시대에는 뭐 은하수 관현악단도 있었고 또 보천부 전자악단도 있었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또 한국에도 왔던 삼지연 관현악단, 뭐 그리고 최근에 또 김정은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뭐 국무위원회 연주단 이런 연주단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음악 정치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음악, 여러분들 모란봉악단이 등장을 했을 때 미키마우스 인형이 무대에 등장을 했고 영화 로키의 주제곡과 배경이 이 북한에 울려 퍼질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2012년 7월 모란봉악단이 나왔을 때 김정은이 정말 개혁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란봉악단 여성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악단이고 짧은 숏팬츠를 입고 굉장히 화려한 뭐 정말 한국의 걸그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공연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게 개혁 개방의 상징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란봉 악단이 처음에 나왔을 때 했던 신곡, 그 데뷔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불타는 소원이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이 한밤도 먼 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면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이 한밤도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이렇게 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밤도 소원은 원수님의 안녕인 거예요. 그리고 천만자식 소원도 원수님의 안녕이고 하늘 땅도 소원하는 건 원수님의 안녕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은 변화했죠. 모란봉악단의 공연 방식이나 뭐 화려한 조명, 쇼, 뭐 이런 것들은 변화했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김정은 개인을 위해서 또는 당과 국가를 위해서 그런 찬양하는 노래들을 주로 불렀다라는 건데 뭐 심지어는 뭐 그이 없이는 못 살아,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뭐 천리라도 말리라도 이런 노래들이 주로 이 모란봉악단이 불렀던 노래들인데 대부분 다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노래는 사랑 빼면 노래 안 되고 북한 노래는 사상 빼면 노래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8시 5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쉬어도 될까요? 네, 10분 정도 쉬었다가 9시에 다시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한 영상물 시청과 의식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한의 영상물들을 북한 주민들이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그냥 흥미나 재미로만 본다면 굳이 우리가 이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을 주목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보면서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고 있다는 건데 제일 먼저는 남한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흰 쌀밥에 대여섯 가지 반찬이 오르는 밥상을 보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이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흰 쌀밥이 올라가고 반찬이 5가지가 있어요. 저걸 보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이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기는 거지 노숙자 많고 못 산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걸 믿는 북한 주민들은 없다라고 북한 탈북민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남한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것과 전혀 다른 남한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집이 북한 주민들의 집들은 제가 첫날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해서 한 지붕 아래 4가정이 살고 있잖아요. 방은 대부분 하나, 2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공간, 사적인 공간이 허용되지가 않는데 한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뭐 일반 집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에 뭐 방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 사적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장면마다 옷이 바뀌고 배우들의 피부가 너무 좋고 길거리의 모습이 너무 화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주로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데 63빌딩 그 한강에 화려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 그 모습에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많은 차가
이 교통체증으로 거리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저게 정말 한국의 모습인가?'라고 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이 운전하는 장면인데, 북한은 주민들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바로 여성이 운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여성이 운전하면서 뭐 그냥 운전만 하지 않고 뭐 핸드폰도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가다가 뭐 이 음악도 듣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여성들이 차에서 뭐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여성이 운전을 저렇게 하고 또 자기가 그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뭐 핸드폰도 사용하는데,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한 내용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정말 남한이 우리가 교육받고 그렇게 썩고 병든 자본주의나 못 사는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됐다라는 거고, 또 천국과 같은 놀이공원, 제가 처음에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그 천국의 달에 나왔던 주요 드라마 배경지가 잠실에 있는 땡땡월드라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천국 같은 놀이공원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또 지도부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다 지도자 때문이다. 그리고 거지 노숙자 없는 남조선을 보게 되는 거고, '나는 이런 만큼 왜 다 가져갈 수 없는가.'라는 생각도 사람들이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뭐 그렇지 않죠. 한국에서 월급날이 되면 다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통장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지만,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월급날 사장님이 직원들을 쭉 세워놓고 흰 월급 봉투를 이렇게 건네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사적 소유가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해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지를 못하는데, 이 한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속의 배경들을 보면 자기가 일한 만큼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월급도 받고, 또 월급날 보면은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 나오죠.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내가 뭘 살까?' 또는 '어디에 갈까?' 뭐 '여행 갈까?' 그러면은 이미 그다음 장면은 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이만한 캐리어 들고 나와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볼 때 가장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여행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한국도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된 게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해외에 나가 보면 한국의 대학생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또 이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고, 뭐 심지어 자기가 이제 나가려고 하면 국가가 통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해외에 나간다라는 거는 간부들이나 뭐 외교관들이나 외국을 갈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나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 그다음 장면은 벌써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있는 장면이나 아니면 뭐 캐리어 이만한 거 들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런 게 바로 자유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전국 노래자랑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간이 12시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일반 이제 크리스찬들은 잘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또 이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프로를 많이 알고 있고, 해외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전국 노래자랑을 북한 주민들이 보면서,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보는 컨텐츠가 과거에는 뭐 일부 드라마나 영화였지만, 최근에는 이제 시사나 뭐 이 교양 프로그램 또는 예능 프로그램까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그 할아버지의 증언을 제가 이제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이 그 탈북민의 증언에 보자면, 이 전국 노래자랑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감동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나와서 뭐 노래 부르는 게 뭐 이렇게 감동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저런 모습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저게 자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춤추고 자유롭게 노래 부르고, 또 정노래랑 보면은 그 관객들이 함께 웃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저게 자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들이 정말 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걸로 보자면 굉장히 부정적이겠지만, 이 정보라는 거는, 컨텐츠라는 거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북한에서 우리가 북한의 영상물을 보다 보면, 또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영상물을 보다 보면 그 배경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드라마를 볼 때 내용을 보지 거기에 나오는 배경은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내용도 보지만 아파트의 인테리어나 또 아파트의 뭐 생긴 모습이나, 또 거기에서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 나오는 반찬수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동일한 컨텐츠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북한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도 남한에서 제작된, 물론 미국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만들어진 이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북한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과 또 의식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그러면 어떤 정치의식 변화를 겪을까? 바로 북한 당국의 교양 사업에 대해서 전혀 다른 남조선의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거고, 나도 저런 나라에서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한국도 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또 미국으로도 건너가셨고 또 그런 그 꿈을 꾸시고 이주를 하셨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도 역시 그런 뭐 이 자유로운 이주는 아니죠. 당연히 탈북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말 내가 저런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탈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컨텐츠의 영향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뭐 굉장히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정책 이슈가 되는 것, 시사 프로그램이나 또 김정희 패밀리, 뭐 남한의 북침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남한 전 6.25 전쟁을 당연히 남한이 미제국주의와 이승만 게르도당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또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 전쟁을 북한이 시작을 한 거구나. 그리고 남한을 침략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김정일이 북한의 고난행군 시절에 인민들과 함께 쪽잠에 제기밥을 먹고 뭐 이런 선전물을 많이 봤는데, 김정일의 그 화려한 생활들,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아, 이게 정말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한 사람에 대해서 늘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오로지 자본주의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간, 자기만 아는 인간,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만난 탈북민들 중에 증언을 하는데, 자기가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야, 남한 사람들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적개심의 교육을 받았었는데 남한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게 되는 거고, 또 자본주의라는 것을 또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직장을 다니면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발전된 생활상을 볼 수 있고, 교육과 이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폭자 요즘에 일각에서 뭐 이 그 종북이나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북한의 평양의 모습들을 일부 보여주면서, 특히 뭐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평양의 일부 모습만 보면서 그게 마치 북한의 전체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는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저렇게 주민들이 잘 살고 있고, 심지어는 쇼핑몰 가서 뭐 자유롭게 쇼핑도 하고, 또 대동강 선물식당에 가서 철갑 상어회를 먹고, 평양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자유롭게 그 평양 출산원에서 뭐 출산도 자유롭게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복지를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북한이 무상 의료와 무상 복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심지어는 집도 무상으로 주니까 차라리 북한이 낫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게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실에서 눈을 가리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한보다 훨씬 더 돈이 있어야만 대학을 갈 수 있고, 권력이 있어야만 이 병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북한에 정말 선전하는 것처럼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다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들이 선전을 받았는데,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정말 발전된 그런 시스템의 의료 시스템과 복지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 통일 선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남한의 영상물을 더 보낼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 스스로가 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통일 선교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과 대북 지원, 공존의 모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남남 갈등이 있습니다. 진보 보수가 나눠져 있어서 서로가 타협점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늘 쌀과 비료만 보낼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또 뭐 방송을 보내야 된다, 이게 늘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먹는 거와 또 듣고 또 이 말하는 거, 뭐 보는 거, 이런 것까지 함께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대북 지원을 쌀과 비료, 또 먹는 거, 이런 거 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 플러스 입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과 귀를 열어주는 대북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고 그들의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해가면서 동시에 이 정신적인 부분들, 남한에 대한 영상과 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이 정보 유입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북한 당국도 당연히 이 남한의 영상물의 확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자유롭지는 않는 거죠. 북한 내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보다가 단속이 되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 형법 194조는 최근에 이제 바뀌어져서 지금은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이지만 이게 15년, 10년 이상까지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의 영상물, 대표적이고 설정적이며 추접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에 처하지만 최근에는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또 미국의 영화나 이런 외부 정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북한이 그 대외 선전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민족길이라는 그 채널입니다. 그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여기에 이게 이제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김국기 최춘길이라는 선교사분도 계신데 북한이 이거를 선전용으로 만든 영상물입니다. 뭐냐면 이 최춘길이 간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간첩 혐의를 지금 이 주민들에게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방송을 한 거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냐면 최춘길은 나라는 것은 북한 이제 사람인데 최춘길이 자기에게 접근을 해서 성녹화물이 수록된 수십 장의 CD와 남조선 영화 드라마가 입력된 그것을 북한 내에 가서 너가 이제 전파해라, 퍼뜨려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춘길이 간첩이라는 거죠. 이런 그 재판 과정에서 이런 영상물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바로 네, 잠시만요. 네,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하시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와서 제가 음성을 좀 조정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캡처된 화면이 바로 네, 이거에 이제 간첩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네. 이거는 북한에서 여전히 이제 단속은 하지만 만약에 단속이 되어서 풀려날 수 없다면 계속 보겠죠. 그런데 이게 또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일 많이 주는 거는 담배입니다. 담배를 뇌물로 주고 이 현장을 또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면요. 단속원이 한 명이지 않습니까? 한 명이 단속이 나왔을 때는 이게 단속의 목적이보다는 뇌물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주는데 가장 많이 뇌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담배입니다. 북한의 담배이고 제가 직접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담배 종류인데 약 200종류가 넘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담배를 또 만들어내고 있고 주로 이 담배는 뇌물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북한 담배 프로파간다와 브랜드의 변주곡이라는 책을 직접 썼는데 왜 썼냐면 이 담배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북한 담배는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이 반드시 정치 사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상표의 브랜드가 아니라 강선, 건설, 용봉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사상을 담고 있고 이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담배 브랜드를 보면 북한 사회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걸로 제가 이 책을 쓴 건데 이거는 제가 그 망원 렌즈로 찍은 북한의 장마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장마당 뒤편에 여기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요. 네, 바로 어디냐면 네, 이 부분인데 이게 담배입니다. 지금 네. 그 북한에서 이 매대라고 얘기하는 장마당에서 매대를 펼쳐놓고 지금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담배가 뇌물로 이제 사용되면 그럼 현금을 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현금을 주면은 그건 법적으로 걸리는 겁니다. 단속이 되지만 담배를 받는 건 인사치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담배를 받아서 그걸 무슨 용도로 쓰냐? 담배를 받아서 그 뇌물로 받은 담배를 담배 상인에게 가서 돈으로 다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그냥 피우는 용도로만 본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뭐 크게 북한 사회에서의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게 담배를 받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담배 하나는 줘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그 탈북을 할 때 물론 이제 브로커에게 돈도 줬지만 탈북을 할 때 그 군인들에게 고양이 담배 뭐 2막대기, 막대기는 북한에서 이제 보루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한 보루, 두 보루 이렇게 표현하는데 북한에서는 막대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탈북할 때 북한 군인에게 담배 2막대기, 고양이 담배 2막대기 주고 강 건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병원에 갈 때도 문서를 받을 때도 심지어는 뭐 초소를 지날 때도 장사할 때도 이 담배 정도는 인사치레로 줘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담배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다라는 점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남한 문화 따라하기인데 네, 이 남한 문화 따라하기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그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그 통생통사 강동원 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왜 시작을 했냐면 북중 국경에서 찍어온 사진들은 제가 그동안 책으로 여러 권을 발간을 했는데 찍어온 영상들을 공개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안에는 여러 가지 영상, 북한을 찍어온 영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출장 미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이 문화를 따라하기 위해서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데 이 출장 미용 영상을 보면 여성이 입고 있는 가운이 바로 로레알이라는 가운입니다. 아마 제가 첫 시간에 강의할 때 그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이제 러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 이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러시아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그 충성의 외압이라 불리는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 와 있는 탈북 여성들이 약 70%가 여성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갔었는데 그 가운데도 남성들은 러시아에 많이 나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러시아에 직접 가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외압이라 불리는 북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도 역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죠. 이거는 그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국경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저는 해외를 갈 때 비행기나 배를 탔지 한 번도 이 버스를 타고 육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뭐 국경과 국경의 거리가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다른 나라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쪽은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이 중국에서 제가 러시아로 이제 갈 때 버스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인데 저한테는 너무 이게 임팩트가 있었죠.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국가와 국가를 넘어서는 경계를 육지를 통해서 건너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중국이라는 국가, 러시아라는 거대 국가가 그냥 국경선 하나를 두고 버스로 이렇게 오갈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놀랐는데 그렇게 이제 러시아에 도착했죠. 이거는 바다가 그대로 온 겁니다. 파도가 치듯이 얼어버렸으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춥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뭐 이 바다가 그대로 얼었죠. 그런데 그런 추위 속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노동자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녔는데 길거리에서 찍은 겁니다. 북한 노동자들이죠. 북한 노동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진에 보다시피 이렇게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합숙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뭐 가서 말을 걸기 어렵지만 한두 명이 나와 있을 때는 직접 말도 걸기도 하고 또 이 관계가 굉장히 더 가까워져서 자주 만난 그런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것은 제가 그 몰래 미행을 해서 찾아낸 그 북한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숙소입니다. 여기 숙소도 제가 이제 이건 밤에 몰래 촬영을 한 거고요. 또 이거는 현지 선교사님 통해서 알게 된 북한 노동자입니다. 네.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제가 형님이라고 이제 서로 교제를 했던 북한 노동자인데 얼굴은 당연히 제가 가렸고요.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이분에게 제가 그 핸드폰 이게 이제 그분이 썼던 핸드폰입니다. 러시아에서. 그런데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을 보면 한국의 이 컨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잘 보지 않는 뭐 그런 이제 드라마도 이게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어느 날
부탁을 해요. 뭐냐면 동생 나중에 한국 가면 들어올 때 USB 좀 많이 갖다 줘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가서 제가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좋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USB 안에다가 요즘은 이제 USB가 컴퓨터에도 연결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핸드폰에도 연결될 수 있는 USB가 죠. 양면 단자가 있는 거. 그 안에다가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를 넣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 USB 안에다가 드라마나 영화를 넣어서 지금 다시 이제 러시아에 가서 이분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에 이렇게 꽂아서 이게 잘 나오는지를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역시 러시아에도 이렇게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에 복제된 CD나 DVD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아까 그 형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통일되면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너무 이 형님이 보고 싶은데 아마 고국에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조국에 러시아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다 북한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나마 이 러시아 노동자로서 북한에 나와서 러시아에 나와서 꽤나 그래도 조금 좋은 형편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분들인데 이분들은 역시 이제 돌아가기 전에 그 러시아 시장에 와서 그 고객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사는 장면인데 제가 이 사간 장면을 그대로 이제 쫓아가서 뭘 샀는가 봤더니 이걸 사간 겁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에 있는 상점인데 액정, 타치식, 다기능, 밥가마 뭐 24가지 기능체 심판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상점인데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점이다 보니까 그 상점의 사람이 이렇게 북한식으로 이걸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밥솥을 이제 들고 또 귀국해 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류와 북한 사회 변화인데, 네. 우리가 이 한류가 과연 그러면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단순하게 그냥 북한 주민들이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그냥 재밌다. 여기에서만 그친다면은 우리가 굳이 이 현상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생각의 변화를 미치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작은 인간의 그 미시적인 행동의 변화가 저는 거시적인 북한 사회라는 변화를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화면 아래쪽부터 보시면 되는데 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시청을 하고 있죠. 네, 이게 한류가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북한 당국 선전에 대해서 거짓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지배 구조에 대해서 냉소하게 되고 무지와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야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기는 거지 노숙자가 많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남한의 풍요로움과 자유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고 모방의 욕구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남한의 패션이나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을 따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한 말투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북한에서 만들어진 반농 사상 문화 배격법 안에는 남한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 심지어는 글씨체, 서체를 따라하는 것까지도 엄격히 제한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한의 풍요로움과 자유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면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어떤 이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까? 첫 번째는 바로 일탈 행위의 증가입니다. 이 일탈 행위라는 것은 뭐 탈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일탈 행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또는 뭐 학교에 가봐야 늘 사상 교육만 받고 뭐 자기가 배우는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만의 영상물을 보다가 거기에서 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학교도 안 가게 되는 뭐 그런 일탈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 또 직장을 가야 되는데 뭐 장사를 위해서 직장을 안 가거나 또는 나만의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해서 뭐 뇌물을 주고 직장 시간을 빠진다든지 그런 일탈 행위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항 문화입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70년대에 저도 70년대 그 시기를 겪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나이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74년에 태어났으니까 뭐 70년대의 문화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뭐 미니스커트 입고 그걸 단속하고 치마 길이도 재고 장발도 단속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이제 들었었는데 그게 바로 저항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엄격하게 단속하지만 그것을 또 저항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문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이 이렇게
이 단속을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몸에 쫙 달라붙는 바지는 입고 나가면 안 되는데 그걸 또 입고 나가면 뭐 그 자리에서 단속이 되지만 또 그다음에 입고 나가는 거 뭐 그런 저항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정권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상품 유통에 따른 시장의 확대도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담배로 말씀드렸지만 부정부패로 인해서 경기 허물기가 나타나고 있고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일탈의 그 증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새 세대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세대라고 보통 한국에서 이제 표현을 했고 뭐 지금은 MZ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도 MZ 세대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송일호 교수님께서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한국 MZ 세대의 변화를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는 강의를 어제 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감동 있게 강의를 봤는데요. 바로 그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장마당 세대들은 생각들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과 전혀 다른 세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남한의 모습에 대해서 경험을 간접적으로 했고 그 사회를 동경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체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북한 체제 변화를 형광등 불밝히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죠.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위치만 누르고 끈다고 해서 이 불이 들어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전선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전선에 흐르는 모든 이 전기 때문에 바로 이 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북한에서 이 유행하고 있는 한류는 벽면에 보이지 않는 전선의 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북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동력, 추동력이 바로 이 한류라는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더 북한에 들여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형광등 불 밝히기, 불을 누군가가 스위치를 켰을 때 거기에 불이 들어오도록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벽면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전선의 전기가 흘러야 한다. 그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바로 이 외부 정보 유입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문화로 여는 통일이니까요. 지금 시간이 9시 30분, 28분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강의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10분은 제가 그 일상에서 찾는 통일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 보다라는 책을 썼고 또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 보다, 또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 통일의 눈으로 백령도를 다시 보다, 그리고 최근에 통일의 눈으로 춘천을 다시 보다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나온 책이 바로 이 백령도를 다시 보다와 춘천을 다시 보다라는 책인데 저는 일상 가운데서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은 6.25 전쟁 당시에 피난에 밀려 내려와서 마지막 보루로 남겨진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산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이 지역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었던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저도 부산이 고향이 아니고 부산에 내려온 지 한 10여 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10년 전에 부산에 그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와서 보니까 부산은 통일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던 겁니다. 제 일상 주변에 이런 곳이 있어요. 부산에 오면 사신문화계단, 임시수도 기념관, 정부청사, 유행공원, 용도대교, 감천문화마을, 또 보성 책방골목, 국제시장 이 모든 곳들이 바로 피난과 관련된 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심지어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동아대학교는 6.25 전쟁 당시에 임시 정부 청사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이 동아대 건물은 임시수도 기념관의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뜨고 늘 생활하고 있는 이 일상의 공간들이 바로 그 전쟁의 기억이 있는 곳이고 북한과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쟁만 이야기하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의 기억들을 듣고 통일이라는 미래로 나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통일을 늘 일상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통일 교육을 하면 늘 최전방을 가거든요. 교육을 받으러 뭐 DMZ를 가거나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시간에 물론 요즘에는 그조차도 이제 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인데 특별한 시간에만 겨우
이 통일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통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관심들을 통일이라는 렌즈를 하나 끼고 나의 일상 가운데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 통일이라는 걸로 바라보면 그러한 마음들이 넓어진다면 통일이 당연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통일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산 지역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 보다라는 책을 냈고 그 이후에 제주와 서울과 백령도와 춘천 책을 낸 겁니다. 이 작업은 제가 지금 국내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풀리면 해외로까지 확장을 할 생각이고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또 일본의 교토 뭐 이런 지역들을 제가 코로나 예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지금 이제 책을 준비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사실 이번에 제가 그 하와이 코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컨퍼런스에 가고 싶었던 이유도 바로 통일의 눈으로 이 하와이를 다시 보다라는 주제로 자료를 또 모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겸사겸사 가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웠고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일상 뭐 우리 전 세계의 지역에 걸쳐서 이 작업들을 계속 이제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이 도온투스로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이 부산에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유일하게 있는 유엔 기념공원인데 거기에 가보면 도온투스로가 있습니다. 이게 호주 병사 이름을 딴 건데 도온투라는 병사가 17살에 6.25 전쟁에 참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의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온투스로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들 저는 아까 나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70년대생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 뭐 80년대에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저는 소위 말해서 386 세대가 아니라 386 세대 지금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 386 세대들은 뭐 70년대 대학을 다녔고 또 이 60년대 그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50대가 됐고 저는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90년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는 이미 이제 학교에서 시위나 데모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살고 있었고 누가 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뭐 저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잡아가지 않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그대로 받으면서 자란 그런 세대입니다. 90년대 대학을 다녔고 70년대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자라면서 저는 보릿고개를 모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 보릿고개의 이야기를 역사책에서나 봤지 현실에서는 경험하지 않았고 배가 고파서 수도가에 가서 물을 먹고 자랐다라고 많은 분들이 증언하지만 저는 그걸 모르고 자란 세대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본인들은 당신들은 안 먹어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였던 그런 세대의 바로 혜택을 누리고 자란 세대입니다. 바로 전쟁 이후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흔히 얘기하는 산업화 세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땀과 노력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 독일의 간호사로 또 강부로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참전으로 그리고 80년대에 그 중동의 사우디에 가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눈물로 세워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뭐 굳이 또 우리 저의 형님 누님 세대들이죠. 그 민주화 세대들 지금은 그 민주화를 통해서 뭐 자신들의 권력을 또 보상받아서 사실 굉장히 또 그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형님 누님 세대들의 민주화 세대들의 공로로 또 민주화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이 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린 세대들인 거죠. 그런데 조국을 위해서 뭘 했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세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산업화를 이루었고 형님 누님들은 민주화를 이뤘다면 그 밑에 세대들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세대들이죠. 거저받은 세대들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뭘 했냐 그러면 한 게 없어요. 네.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두 가지 가치에 거기에 이제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물려받은 게 바로 분단입니다. 이 분단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남북한 간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산업화 민주화를 물려받았지만 분단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제가 할 수 있는 이 사명은 바로 분단을 끝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바로 북한을 품고 이 통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이 언제 될지
또 통일의 그날이 뭐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고 그 길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는 통일의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의 이 손과 발의 그 한 땀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의 동역자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와이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전 세계 어디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북한을 가슴에 품고 정말 통일이라는 단어, 탈북민이라는 단어, 조국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대로 살면 되고 뭐 심지어는 북한이라는 곳 그냥 저대로 두고 남한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국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북한을 품게 하셨고 저 북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정말 북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정말 저 북녘 땅에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둔 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 죄악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정말 저 북녘 땅을 품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 정말 저희가 보기에 작은 수가 모여 있고 저 북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고 저 북녘 땅이 열렸을 때 한 사람이 가야 한다면 그게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북녘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저 아이들의 눈빛이 있습니다.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저 북녘을 품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옳은 방법인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세상에 갇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저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회의감이 들고 포기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에게 그 통일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저는 오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자리에서 어떤 자리 어떤 모습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저 북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서 통일의 복음의 그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 북녘의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저 북녘의 아이들이 정말 꿈을 꾸고 남녘의 아이들과 함께 이 꿈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일 조국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하교회에서 신음했던 그 많은 북한의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써 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통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통일 선교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 북녘 땅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저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절규가 있는데 저들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는 이 황폐함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강박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저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고 저 땅에 정말 한 사람이 가야 한다면 그게 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정말 저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저 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과 통일이라는 단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저희가 이 독재의 정권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아버지 저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독수리 날개친같이 하나님 날마다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도 주님 열리고 있는 이 선교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치는 그 모든 순간순간까지 이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